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을 열어보고 화가 나서 저는 덮어뒀다가 장 끝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 지었더라고요. 이번 주 정말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정말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한 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계좌를 보면 이제 회복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손실을 만회할 만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죠. 그럼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양시장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죠. 코스피는 1.7% 하락 출발해서 초반에 2.42%까지 밀리면서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43% 하락하면서 2,440.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집계됐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 크게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1.77% 빠진 787선에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2.64%까지 밀린 780선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43% 빠진 798.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2거래일째 매수했고요. 개인도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소폭 오르면서 1287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2,400선이 깨졌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91원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낙폭을 줄일 때는 다시 12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특징 섹터를 살펴보시면 LNG 운반선 수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들까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조선업종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6% 가깝게 오르면서 21,5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중공업도 5%대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가 5%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한국카본도 2.31% 상승하면서 13,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재건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평화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보시면 우림 PTS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24%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폭 조금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16%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8,89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해인과 서현 판메탈이 나란히 6%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4%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이 좀 달았는데요. 그래도 10%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5,6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9% 급등을 했다가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AP위성인데요. 센서 결함으로 연기됐던 누리호를 오는 21일에 다시 시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에 AP위성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이분들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성, 나영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렵고 악재가 워낙에 너무 많습니다. 악재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일 텐데요. 하지만 전쟁 수혜를 받는 섹터는 오늘도 또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 섹터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격이 날로 폭등하고 있는 것에 관련한 섹터인데요. 어떤 걸까요? 곡물 관련주일까요? 에너지 쪽일까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도 폭등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에너지 식량 안보 정상급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요. 장기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가 공급량을 줄이면서 유럽 천연가스 값이 이번 한 주 동안에만 42%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가격 추이에 대해서 새 위원들의 의견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일단은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인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낙폭이 좀 축소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빠져가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개선 지표가 나온다든지 개선 지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래야 시장이 의미 있게 돌아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께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종합지수가 상승해서 순일게임을 내가 어떻게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우림 PC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드리면서 재료 얘기를 했거든요. 재료와 세력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데 포인트를 잡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 종합지수가 올라와서 내가 순일게임 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시장에 접근한다 그러면 이 시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좋은 종목에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펼쳐야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지 그렇지 않고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참 수익 게임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의 포인트를 잘 잡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가 오늘 15%까지 급등하면서 아침부터 에너지 관련주 특히 가스 관련주 라인주 흐름이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급등 배경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가스 공급 수출량이 3개월 정도 수출 중단한다는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독일의 가스 공급량을 40%도 줄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천연가스의 급등락은 대외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 문제는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급등락이 관련주의 급등락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난방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1월 달 정도에서 난방이
가동되는 그런 시점에 이와 같은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 유럽 같은 데는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가스 관련주 흐름들은 이와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뉴스들을 잘 검색을 해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유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배럴당 평균 한 120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정유업계에서는 지금 사실상 웃음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정제 마진이 지금 3%대 넘어서서 4%대, 5%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제 마진이 높아지게 되면 정유업계는 실적 보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유업계들의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코너에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를 방문하든 어쨌든 간에 국제 유가는 크게 변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변수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유 관련주는 2, 4분기 실적이 1, 4분기가 훨씬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관련주는 혹시 움직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는 변동성이 큰 흐름이 자주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정유는 안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고 대응하자고 대응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안에서는 정유 관련주들 좀 흐름을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에너지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아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푸틴이죠, 푸틴. 뭐 남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자기 이제 대권 뭐랄까 이제 명예 야욕만 있는데 일단 이제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이제 독일에 보내는 가스를 좀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지금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약 42% 뛰었죠.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겨울이 들어가면 더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좀 종료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저는 항상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 제 경험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시장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그 도표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 자, 이 앞부분은 뭐 우리 잘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했을 때 한 6,000포인트 있는 게 거의 16,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6,000포인트 있는 지수가 16,000포인트, 10,000포인트가 무려 올랐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그 집권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사실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16,000포인트가 만 포인트가 왔는데 저도 지금 계속 매일 이제 뉴스라든가 체크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그 주식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주가 관리라든가 경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말 한 자리 안 해요. 그냥 잘 지켜보시면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지수가 주식이 한 3일만 빠지면 난리를 쳤죠. 지금 미국 주식 싸다, 더 좋다 하면서 SNS에 올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연준 의장이 좀 금리만 올리려면 뭐 연준 의장 잘려야 된다 그런 말도 과하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말 한 자리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지수가 좀 급등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안 좋은데 현재 이제 1600포인트인데 이 선이 60일선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볼 때 10,000포인트까지 좀 떨어질 것 같고 하루 정도는 나스닥이 더 빠질 것 같고요. 자, 다우존스를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15,000포인트 있었던 지수를 한 37,0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무섭게 올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구간에 15,000포인트에 있는 주식을 37,000포인트까지 올렸는데 무섭게 관리를 해줬습니다. 아주 잘 해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코로나가 한번 있으면서 급락했지만 다시 끌어올렸는데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혀 사실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신경 쓰겠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좀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우존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37,000포인트에서 하락하는데 여기가 28,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9,900포인트인데 지금도 2,000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잠시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 지지율을 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은 현재 초기에 그 62포인트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지금 39포인트입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미국 다우존스 또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도 말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주도권을 미국 대통령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푸틴이 잡고 있어요. 푸틴이 툭 하면은 뭐 가스 중단 또 뭐 이렇게 석유 중단 또 툭 하면 핵을 쏘겠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시청자님 잘 기억하시죠? 예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쏘겠다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백악관에 있는 큰 보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수십 배 더 많은 핵이 있다. 나는 더 많이 쏘겠다 했어요. 그 뒤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 이야기 꺼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3개월째 툭 하면 핵을 쏘겠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핵에 대한 말 한 자리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푸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푸틴.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반해서 진짜 우리나라 주식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오늘 일단 빠졌다가 이게 이 도표인데 지금 오르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보면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그래서 기관 외국인 좀 투자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4천억 정도 매수 또 선물이 들어오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비상체제로 가죠. 그래서 주식, 채권, 환율 다 비상체제로 관리겠다는데 사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기관 쪽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연기. 그래서 제 생각은 현 정부에서 지금 이제 부총리와 그 이제 차관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앞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했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대통령 또 경제부총리 뭐 이렇게 차관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지난주부터는 정부에서 대응을 했다. 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우량주뿐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 있지만 지금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테마라든지 바닥에 우량주라든지 뭐든지 잘 잡고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고 희망을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최명석 위원과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 마치고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나영호 위원님. 네, 어제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시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 진정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천연가스가 이제 굉장히 강세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가스를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운송이 되는 내추럴 가스가 있고 LNG라고 그래서 액화한 다음에 운송이 되는 이렇게 배달이 되는 이런 가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자원을 원자재 자체를 이거 무기화하면서 유럽 시장에 최근 또 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라 그러면 이 러시아의 목리 행동은 계속 이루어지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원자재 가격 동향 좀 보면서 좀 얘기 나누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가 너무 자이언트 스텝 정말 하나 했는데 정말 했죠.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고 있는 3대 요소를 좀 본다라고 하면 식량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결국 부동산 렌탈료, 그러니까 월세죠. 우리로 따지면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 부의 효과, 소비화력이 증진된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좀 논쟁거리가 많으니까 좀 빼놓고 이제 식량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인데 자, 명확한 이슈가 정해져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굉장히 쉬울 수 있다.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식량 수급도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원유 관련해서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자료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세계 10대 석유 생산국 현황을 보면 결국 1위가 미국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석유 생산을. 그런데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대응하자. 이 아름다운 지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탄소 제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사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화석 에너지가 이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한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걸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줄여나가려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두 가지로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죠. 한 가지는 여태까지 이제 기자를 아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유명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그쪽은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너무 부도덕하다. 그래서 뭐 거의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선언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좀 담을 많이 쌓았던 사우디에도 지금 또 이제 손을 내밀은 상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을 개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 있는 석유 공론 기업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조금 더 공급 늘려라.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을 당장 늘려라. 뭐 철강 생산에 늘려라. 고로 다시 떼고 열 올라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얼렁뚱땅 해라 이런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비축료를 푸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축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타이밍을 보면서 유가를 얼마나 이거 좀 진정시킬 것인가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대책이 없다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유가 강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본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뭐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딘가 52%까지 올리고 있다고 굉장히 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당연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근데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금리 정책이 가장 빠르고 확고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금리 올린다고 원유 가격이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비축이나 공급에 관련된 문제에서 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원래 3월까지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40%가 대부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가장 러시아의 그 원자재 의존도가 높던 국가들까지도 이제 나토 가입 의사를 좀 천명한 만큼 어차피 겪었어야 될 일이고 비축료 풀리는 부분 빨리 얘기가 나온다라 그러고 오늘 사우디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잘 풀린다라 그러면 더 빠르게 좀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가 진정되면 우리 증시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추이를 먼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유가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사이는 좋지는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새 위원들과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조금 전에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 7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산유국인 사우디에 증산을 해달라, 협조를 요청을 하겠죠. 물론 식량 안보 협조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석유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호황을 버릴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언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또 뭐 $50, $30까지 하락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 때 확실히 벌어야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좋은 호황에서 쉽게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협조해달라 해서 물론 협조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크게 협조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문에도 큰 효과는 없고 다만 오늘도 보게 되면 그런 그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업계, 정유 업계에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120 선 이 정유 원유 가격이 거의 정점에 달하던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효과를 내려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내가 봤던 석유 문제, 가스 문제, 곡물 문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힐 가능성이 높다.
괜히 미국에서 금리만 가지고 통화정책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딱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서방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대결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건데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어떤 조정이 나온다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 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조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고 예상해 주셨네요. 네, 그럼 최명석 위원님. 네네. 위원님 혹시 운전하세요? 차 끌고 다니시나요?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죠. 아, 진짜요? 네. 저는요, 기름값이 무서워서 차를 못 끌고 다닙니다. 네네. 기름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언제쯤 이 상승세가 잡힐 수 있을까요?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십시오, 우리 앵커님이. 그러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석유 수출을 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상승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가스가 상승하는 게 일개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에 방문하는데 물론 이제 핵심은 석유 증산이죠. 석유 증산. 그리고 석유 증산과 또 이제 에너지 식량 협력을 기대하는데 방금 우리 스타디움이 전곡을 찔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립 서비스는 하겠지만 사우디에서 큰 도움을 안 줄 것이다. 저는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또 사우디도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회담을 하면은 뭔가는 조금은 좀 얻어오겠죠. 뭐가 되든. 그래서 저는 안 한 것보다는 낫다. 또 어쨌든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고개 숙여 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무작정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뭔가는 좀 긍정적인 좀 효과라든가 뭐 부수적인 거라도 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안 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의원은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영호 의원님.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 방문뿐만 아니라 유가를 잡으려는 제스처를 되게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정유사들에게 공급을 늘리라고 많이 압박까지 했다는데 위원님은 유가가 좀 잡힐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미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생산한 것을 오늘 하루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 이미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는데 주요 이제 산유국들의 일종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카르텔에서 최근에 했던 협의를 보면 이제 생산량을 50% 증산하자라는 데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 이후에 또 이제 실시간 현재 가지고 있는 비축유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가는 아마 재작년에 우리 시청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6달러의 해외 선물 기준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ETF 시장 포함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경험을 좀 이제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데 유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워낙 전 세계 투기 자본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올라갈 때만 200달러 이상씩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실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유가가 높을 때 분명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왜 셰일가스에 대한 사업성이 있니 없니 얘기를 할 때 생산 원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10달러대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불과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올라봐야 65에서 75달러 그 밴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요 산유국들도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공급량도 늘리고 같이 카르텔 내에서 공동으로 이게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나 혼자 단독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는데 대동소이하게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유가 강세로 가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사우디에서도 이제 그 기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됐지만 사우디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칩거하던 그 왕세자가 이제 좀 대외 활동 오늘 또 터키까지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과거는 일단 좀 묻는다라는 표현이 뭐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우디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이고 필요하고 사우디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조금 여기서 이제 수송까지만 플러스가 된다라 그러면
다시 이제 러시아 사태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방송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에너지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원래 화석연료와는 올해 내년 점진적으로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탄소 제로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탄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스 제외하고 천연가스는 좀 별개입니다만 원유라든가 석탄은 원래 줄이기로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매를 한 번에 좀 맞긴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협의가 돼서 의외로 한 달 이내에 좀 빠르게 유가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유가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좀 공략을 해봐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영호 위원은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유가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셨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주들 안에서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 섹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요즘에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위원님 장기로는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답답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좀 단기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종목 없을까요? 예, 단기 시세를 좀 볼 만한 쪽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 천연가스 쪽을 좀 보자. 제가 처음에 첫 질문에서 천연가스 변동성을 얘기 드렸는데 천연가스 관련주에서 GSE를 좀 봅시다. GSE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국도시공사에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경상남도 지역의 약 48%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항시 변동해서 나왔던 종목이 바로 GS인데 오늘 주가를 보면 고점 차트 보겠습니다. 고점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 10%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못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지만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3분 차트를 잠깐 보시죠. 3분 차트를 보시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아침에 심리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수가 지금 월요일장 정도에서 일정 폭을 땡길 거라고 봅니다. 왜? 중간에 털고 빠지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등은 시도할 걸 봅니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 날 반등 시도할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된다. 오늘 거래량이 2,400만 주가 나왔는데 이 거래량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한 5천만 주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보다 거래량이 감소될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월요일 날은 짧게 단기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후의 흐름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서 만약에 월요일 날 거래량이 5천만 주 이상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흐름을 보고 향후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 위원이 단기로 시세를 낼 만한 종목 GSE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단기로 반등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꼭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고 진입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요. 네. 위원님 바닥 맛집이시잖아요. 네네. 에너지주들 중에서도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글쎄 좀 에너지 관련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급등해서 네. 오늘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한 서너 번 다 살펴보고 왔거든요, 차트를. 근데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 좀 이따 이제 바닥에서 좋은 종목 찾아왔으니까 좀 이따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주들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닥 맛집이신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나영호 위원님은 에너지주 안에서 어떤 섹터 종목을 좀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움직이고 나서 보면 전쟁 관련해서 식량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사실 이 춘분기에 참 이 보릿고개에 정말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 정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로 그나마 이 보릿고개를 근근히 좀 넘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7분 후선은 충분히 넘어간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던 조선주에 대해서 오히려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임을 좀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제 LNG 관련해서 굉장히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LNG선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조선사 내에서도 조금씩 더 특화되어 있고 수주를 잘 따내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륙분 같은 데서 이제 이 시추설비 시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LNG 하면 일단 삼성중공업이 좀 많이 물량을 따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들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발주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규 수주 건수는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LNG 선박 관련해서는 평소 한 40척 나온다라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가스 무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40척 나오던 게 80척씩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면은 이제 원래 배 한 척 건조하려고 그러면 빌딩 하나 짓는 거랑 똑같죠.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워낙 LNG선 관련해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고 반복 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 의외로 이 부분에서 좀 이익 실현, 좀 이익들을 더욱 좀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최근 차트를 보면 최근 몇 년여간 사실 크게 불황도 없고 수주 잔고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대형 우량주,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는 업황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게 사실은 해상운임의 아주 강세에 힘을 받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해상운임, 현대상선, 이제 HMM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런 해상운임이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나면 서서히 뒤따라서 배 공급과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당연히 뭐 이 큰 대형 우량주가 막 무슨 도깨비 같은 종목처럼 막 반짝반짝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한번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지난해 HMM의 기염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시세가 대폭발을 한번 하는데 성공했다. 거의 비슷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내년 꼽히는 춘삼월까지 한번 묻어둘 만한 종목, 아주 HMM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이거 한번 잡아보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2의 HMM 같은 시세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러시아가 이자를 미납하면서 디폴트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 결정이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제2의 광군제라고 불리는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 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 작년에 국내 화장품 기업의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한 바가 있지만 올해는 중국 공세 여파와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예년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뷰티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월 20일에는 유럽암연구학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인 나이백이 초청을 받아 전임상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5월 달에는 상승 추이가 꺾일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 다음 주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스터디위원회 우림 PTS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진입을 했는데 어제 당일에도 장중에 14%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상한가를 갔죠. 위원님, 예. 대단하십니다. 상한가 갔어요. 네,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을 공략했던 포인트는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할 때는 반등 위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 다 팔고 빠졌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냐, 이건 끝나는 게임 아니고 물량을 흔들어 잡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 상한가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흐름은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종목들을 제가 공략을 한 이유는 여러분께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소디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재료와 실력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찾는데 모든 시장에 영향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방송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보다 더 꽃단 종목, 더 좋은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갈 종목을 미리 예측해 주신 만큼 내일 오전 10시 공개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에이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의 LG헬로비전 한번 볼게요. 최고가 7,690원 찍으면서 5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위원님, 요즘에는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네. 일주일 전까지도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내렸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보면 항상 이 5,000원대가 항상 바닥을 찍고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상승이 나면 그때 뭐 추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스마트 시티, 그래서 부산과 세종시에 K 스마트 시티 협력업체로 되기 때문에 향후 많은 비전과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힘든 시장 안에서 48%대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5,000원대 가격을 좀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나영호 위원의 이화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9% 급등을 했고요. 근데 위원님, 오늘은 약간 좀 밀렸어요. 저가에 매수해 볼까요? 아, 물론이죠. 지금 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너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기름 얘기도 하셨지만 이 뭐 주유소 한번 가기 무섭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래도 한 10만 원 넣으면 많이 차는 것 같았는데 10만 원 넣어도 한 반 차고 말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두 가지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얼마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결국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점을 두고 유럽 시장에서 최근 2020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차 이번 시장이 조금 진정되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명전기, 이화전기 나란히 제가 이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드린 그 수익률 가장 높은 종목 두 종목이 좀 돼버렸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라. 원전 시장 조금 진정되면 의외로 굉장히 강세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아직 흐름이 죽지 않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화전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우린 PTS처럼 상한가 시원하게 갈 만한 종목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한가 시원하게 할 종목 네. 제가 토요일 날 얘기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시고 오늘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네. 매집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아 메카닉스. 제가 지난 그 6월 3일 날 추천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단기 차익실현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4천만 주 거래량이 털고 도망가는 거래량 아니거든요. 잡혀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 마무리 국면인데 곧바로는 가지 않더라도 이 국면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재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매수 추천 가격은 9,000원이고요.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집이 너무 잘 돼 있는 종목 세아 메카닉스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제가 기름값을 좀 벌어볼 만한 종목 좀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항상 이제 여의도 주시장 나올 때는 제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종목 찾아오거든요. 오늘 또 6시간 반 동안 보면서 찾아왔는데 네. 차트상 또 위치상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름이 이제 G 아이텍이 되겠는데요. 2차 전지에 적용되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종류의 공정 변화에 따른 제품을 공급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요.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주식 거의 상한가 2개 앞에서 나왔거든요. 또 그 전에 상장할 때 상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제 3일 연속 시장이 안 좋았지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3,800원, 목표가 4,500원 이상, 1차 4,500원, 2차 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 3,300원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이텍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나영호 의원님. 네. 제2의 이화전기, 광명전기가 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하프로테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상하프로테크는 뭐 지난해까지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제네시스에서 조금 수소에너지가 배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력이 제네시스 이제 시리즈가 될 건데 그 브랜드가 될 건데 그래서 조금 급락을 맞은 이후로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은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결국 소형 원자료, 미국 쪽은 이제 소형 원자료하고 수소 에너지 쪽이 주력이고 일본 같은 쪽은 완전히 수소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네시스에서 아쉽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한 차례 또 얘기가 나올 때가 됐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금 진정이 됐던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 의외로 상하프론테크 굉장히 싸고 좋은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충분합니다. 시장 급락해주는 덕분에 싸게 살 기회를 또 줬습니다. 지금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목표 가격은 아주 소소하게 한 5만 원 선 정도.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형성됐던 상단 매물대 하위 60%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5만 원이 가도 높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호 위원은 상하프론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꼭 높은 수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방송 후에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이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바닥주 세 종목이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위원님 소개해 네. 주시죠. 제가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는데 네. 미국 시장은 어렵지만 한국 시장은 이제 반등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요. 오늘 밤 11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바닥에서 급등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요. 또 요즘 실전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전 투자를 저희 옆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시 무료 방송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원님의 사진 밑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을 하셔서 꼭 높은 수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다우지수가 0.46%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이 간밤에 4% 넘게 급락을 했지만 현재는 1% 넘게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까지도 0.7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미장은 휴장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